저희 분양권 세미나를 들어 오시게 돼가지고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제 오늘 2025년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천안아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2026년에 천안아산 분양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사실은 진짜 많아요. 뭐 얼마에 거래가 됐고, 어떤 단지를 좀 추천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철칙이 가장 좋은 집은 진짜 없어요. 나한테 가장 맞는 집이 있다는 게 사실 제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물어보시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엄청 광범위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어디 사면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사실 진짜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산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집이 있는 거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집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제 철칙이고, 그리고 저는 양력을 이렇게 쫙 써놨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안에서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석사까지 다 딴 정말 천안 초토박이, 그 단대호수 호수공원 개발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 업성 저수지 완전 냄새나고 했었던 개발 전에도 있었고, 그 천안 아산역이 아예 없었던 시절에도 저는 천안에 있었거든요. 그 저희 부모님이 취미가 임장이에요. 저는 주말마다 부모님 따라서 임장을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허허벌판인 데를 매수하시고, 이런데 우리 엄마 아빠 왜 사나? 곧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집, 이렇게 걱정했다가 거기가 완전 천안 아산역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개발이 막 완전 되고 천지개벽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돈 벌기 시작하면 3천만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부모님은 좀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해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모델하우스 가는 게 너무 익숙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유독 더 빨리 부동산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오늘 목차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2025년에 천안 아산 분양권 시장이 또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갖고요. 2026년에 천안 아산 부동산 전망 말씀드리고, 우리 제일 관심 많죠? 성성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평정 이지구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투자 스토리, 성공담과 실패담을 말씀드리면서 분양권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 분양권 절차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전 꿀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 투자금에 따른 추천 단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 및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를 보면은 제일 큰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제 계속 펼치면서 금리를 계속 인하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인하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약간 하단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 원화 가치도 똑같이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저렇게 금리를 팍팍 내릴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많이 올리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K 양적 완화라고 지역 뭐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계속 돈을 풀면서 원화 가치를 좀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이번 연말에 뭐 여러 정책들을 이제 하신 거죠. 서학개미들 돌아와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초부터 벌써 추경을 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규모로. 그러면은 또 한국에는 돈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단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추이가 쭉 떨어지다가요, 연말 되니까 좀 올랐거든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연말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좀 막기 위해서 대출 총량 규제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단대 변동금리 기준이 코픽스를 올려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못하게 연말에 조금 규제를 했고, 아마 올해인 2026년에도 똑같은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여름부터 거의 대출 한도가 소진이 됐거든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내가 주택을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여름이나 뭐 봄이나 여름까지 좀 서둘러서 하시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생각보다 그 대출 총량 한도 때문에 좀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는 감안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그 정책이 6월 27일에 대출 규제랑, 그리고 10월 15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었어요. 근데 제일 사실 큰 건 10월 15일 대책이 좀 많이 시장에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들이기는 하거든요. 규제지역 확대라던가 토지거래구역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천천히 규제를 좀 확대하는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정부의 그 정책 초반부터 여태까지 했던 규제들을 싹 다 몰아가지고 더 세게 때린 느낌? 그래서 보시면 대출 봉쇄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한도를 축소했고, 그리고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냐, 매수 후에 2년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거주 한 뒤에 뭐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매수하고 그 집에 전세를 줄 수는 없어요. 월세를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사야만 하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만 이유를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 실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전월세 물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실거주하면 전월세는 누가 주나요? 그래서 서울의 전세 가격 그 지수가 매주 올라가지고 52주 중에 51주가 올랐대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문제는 공급 확대 방안도 같이 언급을 했어요. 9월 7일에. 근데 그 9월 7일에 공급 확대 방안이 생각보다 빠른 공급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김현미 예전 장관님이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빵이 아니니까 이게 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 반영은 최소 몇 년이 걸리고 규제는 또 즉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 수요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인간의 심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동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수요를 억제할 때마다 매매 가격은 튀어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통해 통제를 하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빨리빨리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 기회를 잡는 거죠. 그리고 또 9월 7일에 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신축의 브랜드의 대단지에 원하는 입지의 공급이 아니어서 더 그 역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정책 기조를 보면 앞으로도 그런 공급은 많지 않고 공공임대 위주로의 공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상승세와 같이 더불어 움직이기 시작한 지방, 우리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경기권이 얼마나 올랐나를 보시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 싹 다 올랐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전하고 이후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서울 경기 아파트 가격 추이가 이 하늘색이 토허제 이전 평균 가격이고 진한 네이비색이 토허제 이후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서울 그 외 지역, 경기 규제 지역, 경기 비규제 지역 다 그 올랐는데, 경기 비규제에서 좀 유의미한 숫자는 신고가 건수가 여기는 훨씬 많아요. 경기 비규제 지역은 신고가 건수가 훨씬 높았다. 왜냐면 원래 쌌었으니까 이제 토허제 이후에 다 신고가 단지를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변동률이 2013년도 이후로 쭉쭉 해가지고 2018년도에 6.73 뭐 이렇게 찍다가 이제 2025년에 최대치 연간 누적 변동률이 서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그 매매 가격의 상승의 흐름이 거의 경부 라인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오르고, 그 다음 이제 천안 아산 같이 오르고, 최근에 불당동 그 우미린 1, 2차라던가 지웨더샵에 계시는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소장님들도 최근에 엄청 바쁘시대요. 1급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천안 아산도. 그리고 한 달 만에 회복한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 전국이 다 11월에 새 하단을 찍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그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의 흐름이 천안 아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이미 경기 이후에 지방 광역시들 있잖아요. 대전이나 대구나 울산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천안 아산에도 좀 흐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트렌드랑 공급 흐름을 봤을 때 빨간색 글씨가 수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도 핫한 수요 키워드가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에 산다. 내가 얼어 죽고 라면만 먹어도 신축에 산다는 거죠. 커뮤니티가 요새 진짜 잘 나와요. 사우나나 뭐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카페, 뭐 게스트하우스, 물놀이터, 뭐 헬스장, 그리고 광폭 주차장. 주차 엄청 다들 예민하죠? 요새는 다 광폭이에요. 그리고 주차 유도 등 스마트 홈 기술, 뭐 원격 제어, 뭐 내가 난방 미리 내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틀어놓을 수도 있고, 에어컨도 미리 틀어놓을 수도 있고, 스마트 도어락. 요새는 그 얼굴 인식이 된대요, 도어락이. 아니면 지문 인식. 그래서 내가 술 취해가지고 비밀번호 까먹어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신축 살래, 구축 살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축에 더 표를 많이 주는 게 요새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성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매우 영향이 미친다라고 표현한 사람,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91.3%나 된대요. 예전에는 지역 건설사들도 그 구조를 좀 잘 빼거나 자재를 좀 잘 빼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1군 브랜드인지 아닌지, 뭐 힐스테이트인지 자인지 뭐 더샵인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중요성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다 기본 두 라인에 한 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각종 뭐 반찬 가게도 다 배달하잖아요. 그리고 구독 경제도 발달했어요. 요새 뭐 이런 세탁 같은 것도 다 구독하고, 뭐 반찬도 구독하고, 샐러드도 다 구독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엘리베이터 이용객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이용객은 그냥 우체국 아저씨랑 우리 입주민 뿐이었다면, 요새는 엘리베이터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잘못 걸리면 진짜 한 10분도 넘게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 라인에 엘리베이터 몇 대예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달라져가지고, 예를 들어 성성 아이파크 1차의 경우에 엘리베이터 2대인 동이 뭐 앞동도 있고 뒷동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더 펑뷰의 엘리베이터 한 대인 라인보다 프리미엄이 높이 형성되고. 신기하죠? 이거는 저는 진짜 못 봤던 현상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수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글씨가 요새 공급 흐름인데 공급 규제가 공급 흐름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갭 투자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인을 약간 죄악시 하는 거지. 전세 주지 말고 실거주할 집 사. 지금 이렇게 정책의 흐름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축의 임대차 물량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 없어지면서 전월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사한테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건설사의 사업성 악화로 신축 공급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 되는 현장만 건설사가 시작을 하고 안 되는 현장은 밀어버리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현장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를 사실 불러오기는 해요. 왜냐면 안 될 만한 현장도 분양을 해서 거기가 천지 개벽을 해야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는 건데 되는 현장만 건설사들이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면 거기가 이제 슬럼화가 되는 거지. 천안역 근처도 이제 원래 재개발 구역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다 지금 스탑 상태란 말이에요. 특히 성황 원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까지 다 했는데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아이파크까지 다 들어와서 천지 개벽을 할 거라고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고 철거만 해놨으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건설사의 사업성 악화도 있다.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탕정 이지구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가 택지 조성을 하고 직접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LH가 시행자로 나서서 공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조절하고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지속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정부인데 건설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 가격이 정체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낮은 만큼 공급이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어요. 두 번째, 천안 아산 분양권이 2025년에 어떻게 흘러갔나 보시면 천안 아산 인구가 일단 증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천안이 70만 4,436명, 그리고 아산이 거의 40만 명 찍었어요. 그래서 작년 동월 대비 거의 15,000명이 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천안 아산이 왜 이렇게 늘었냐, 인구가. 다른 지역은 다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지역 하는데 천안 아산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양질의 직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실 연봉이 좀 높은 회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천안 아산에. 뭐 삼성 SDI, 삼성전자, 뭐 삼성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다 근처에 인주 당진까지 해가지고 펼쳐져 있고 농심도 있고 그 뭐 제약회사들도 여기 근처에 많고 하다 보니까 천안 아산 경제는 엄청 맑아요. 2026년 산업 전망 기상도를 봤을 때 반도체 맑고 디스플레이 맑고 배터리 맑고 바이오 맑고 자동차 맑죠? 그러면 천안 아산 경제는 굉장히 좋다라고 2026년에 이제 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좀 많이 뜨거웠던 천안 아산의 분양권 시장인데 이제 흐름을 보면은 1월에 탕정자이 퍼스트시티 당첨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탕정자이 1차. 그래서 보시면 이 보라색이 아산 분양권 실거래 건수고 하늘색이 천안 서북구 분양권 실거래 건수예요. 보시면 1월에 아산이 굉장히 높은 거래 건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월에 잠깐 주춤했다가 3월에 편안세상 삼성호수공원 당첨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추운 날에 모델하우스 들어가려고 1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주차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막 30분 기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이편한세상 삼성호수공원 자체는 천안 아산 사람들이 진짜 몇 년간 도대체 저 목장 언제 아파트 하냐면서 우리가 그 건너편에 있는 투썸에서 맨날 보면서 막 얘기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 위치예요, 그 입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월에 딱 당첨자 발표하자마자 388건 한 달에 천안 서북구 분양권 실거래가 거의 이편한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55건 해가지고 쭉 해서 올해 분양권 거래된 그 량으로 보면은 전국 1등이에요. 성성 이편한 세상 분양권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있었고 그리고 5월에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완판이 있었어요. 4월부터 센터파크 84 타입 그 미계약분 주축을 시작했거든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완판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는 탕정 자이 2차 당첨자 발표가 있었고요. 9월에 천안 아이파크 2차 당첨자 발표가 있었고 10월에 탕정 동일아이빌 당첨자 발표가 있었고 10월 28일에는 탕정 7초가 이제 확정이 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탕정 프로지오 리본파크가 초등학교가 되냐 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 확정이 되면서 호재가 생겼죠. 그래서 10월 11월에 보면은 아산 분양권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에는 굉장히 천안 아산 분양권 시장이 뜨거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 아산 입주 물량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사람들이 앞으로 천안 아산 입주 물량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짓는데 도대체 누가 저 아파트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샅샅이 어떤 아파트가 어떤 위치에 얼마나 분양을 하고 언제 분양을 하는지를 보면 생각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공원 끼고 있고 주변에 상권 괜찮고 천안 아산역하고 그 신불당이랑 가깝고 누구나 원하는 입지의 공급이 얼마나 많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없거든요. 보시면은 주황색이 아산의 그 입주 물량이고 이 빨간색이 천안의 입주 물량이에요. 26년부터 29년 3년치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26년부터 보자면 일단 천안부터 볼게요. 천안에 두 단지밖에 없어요. 용곡동에 호반서밋 그리고 문화동, 천안역이죠. 천안역에 프로의 시그니처. 그렇게 두 단지밖에 없고 서북구에는 제로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보시겠어요? 성성동에 전세 물량 검색하잖아요. 없어요. 1000세대가 넘거든요. 단지가. 매물 하나 있나? 전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대수 중에서 매물 딱 하나죠? 단지별로 하나씩밖에 없어. 거의 한두 개. 근데 나랑 입주 시기가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이사를 못 가네. 그러면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27년도 5월에 보면은 용곡동 호반서밋 2차 그리고 이제 그 성정동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요. 여기는 천안역 근처죠. 그리고 두정역 양운의 안에 27년도 12월 입주고 천안 아이파크시티 1차가 27년도 12월에 또 입주인데 27년도 12월까지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천안은. 그러면 이제 그런 누적 에너지들이 다 응축이 돼서 매매가 상승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26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잖아요. 아산은 입주장의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신축이라고 다 같은 신축이 요새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뭐 백호 스위치엔 모정동이고 구도심이죠. 용화동 이제 그 신정호 근처인데 신정호 근처에 저렇게 1600세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6년 2월이라고 써있는데 1월 15일부터 이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이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409 힐스자이. 409 힐스자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1월 15일부터 입주인데 전세가 84 A타입이 딱 2개? 84 B타입이 딱 4개? 신축 입주인데 세대수도 787세대면은 적은 게 아니에요. 787세대 중에 어떻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 그 단지가 6개밖에 없죠? 전세 물량이. 근데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 1, 2차나 아니면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로체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 매매 물량, 월세 물량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실거주 비율이 계약자들 중에서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입주장의 매매 가격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아산은. 그리고 26년도 8월에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입주가 있고 그 다음에 26년 12월에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1차가 이제 입주를 하죠. 그렇게 보면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1차도 또 똑같이 힐스 자이처럼 생각보다 입주장에 매물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탕정 더샵 1차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입주장에 금매 나올까봐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금매가 나온다고 만약에 한다면 본인한테 과연 순서가 갈까요? 그리고 그 나오는 금매가 내 마음에 드는 동호수일까요? 다 실거주고 전월세 주는 사람도 없고 한데 전월세 기다리는 사람이 뭐 잡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6년도 12월에 탕정도샵 1차 입주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탕정도샵 1차뿐 아니라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단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입주장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입주장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동호수가 적정한 가격이다 싶으면 바로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년도 2월 보면은 대방 필하우스 리버시티가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차, 3차가 입주하는데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70 타입에는 좀 투자자가 초반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손바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거래량을 보면은 탕정도샵 2차, 3차, 70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그 다음 27년도 12월이 탕정 자이 1차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28년도를 보시면은 탕정 자이 2차가 28년도 2월이고 탕정 프로지 센터파크가 28년도 10월, 그 다음이 모종,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그 다음이 이제 탕정 동일라이빌 이렇게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탕정 동일라이빌 이후에 이제 탕정 자이 3차가 입주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탕정은.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성성 자이 레이크파크가 28년도 2월, 그리고 이편한 세상 성성호수공원이 28년도 2월, 천안 아이파크 시티 2차가 28년도 8월, 천안 휴먼빌 퍼스트 시티가 29년도 5월인데요. 이제 27년도 12월부터 성성동에 입주가 쭈루룩 시작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붙어있진 않아요, 그 기간이. 예전에 그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하면은 입주 시작하기 2달 전에 사전점검 하잖아요. 사전점검 시작하는 날부터 입주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입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2달. 그럼 총 4개월이잖아요. 그 4개월을 입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입주장이 지금 많이 겹치냐? 생각보다 겹치지는 않아요. 성성동이. 예전에 그 신불당 입주할 때는 되게 많이 겹쳤어요. 이 단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단지 입주하고 바로 그 다음 단지 입주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띄엄띄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